자, 먼저 복습용 기출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리고 한 장 넘기면 그 정답 및 해설 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에서 딱 봐도 그쵸, 우리가 시장 실패는 공해자 불비였죠. 공해자 불비가 아닌 게 어떤 겁니까? 파생적 외부 효과, 그쵸?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되겠고 2번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이 냈는데, 거기 보니까 1번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는 부가부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외부는 경제, 불경제가 있는데 외부 경제는 긍정적 효과죠. 따라서 뭘 줘야 되겠어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틀렸고, 3번 외부 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두 번 써져 있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3번은 답 몇 번? 4번. 그래서 우리가 이 배출권,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무슨 규제죠? 직접적 규제가 아니라 간접적 규제죠. 직접적 규제는 처분하거나 명령하는 걸 말합니다. 행정법에서 배웠죠? 처분행위, 그렇죠? 그 다음 4번 작은 정부 등장, 이 말은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실패가 아닌 그걸 찾는 거죠. 그렇죠? 자, 정부 실패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X 비효율성. 그 다음 그렇죠? 자, 보니까 4번의 외부 효과는 공해자 불비로서 시장 실패죠. 자, 예산 극대화, 왼쪽 예산 극대화, 이건 뭐하고 관련 있어? 내부성하고 관련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적 목적 추구, 그러니까 내부성, 사적 목적 추구. 그 다음 지대 추구 이론. 지대 추구 이론은 뭐 해줌으로써?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또는 정부가 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대 추구의 행위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X 비효율성은 어떤 걸 X 비효율성이라고 그랬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정부는 독점을 한다고 그랬죠. 독점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안 하니까 효율적으로 행동을 잘 안 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 X 비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건 비용하고 우리가, 그렇죠. 자, 우리가 절연돼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뭐하고 절연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부 실패에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절연돼 있다. 비용과 수입이 분리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 국민이 세금 내는지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비용과 수익이 분리돼서 일어나거나 또는 독점 현상으로, 정부의 독점 현상으로 나오는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이라 한다. 그렇죠? 자,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아까 지대 추구 이론은 어디에 속할 거예요? X사 파권 중에서 어디에 속하겠어? 지대 추구 이론은. 지대 추구 이론은 나오는 것은 뭐 때문이냐? 지대 추구.
자, 지대 추구는 이런다고 그랬죠. 이를테면 면세점을 많이 인정해 주면 너무 과다 경쟁이 되니까 몇 개만 인정해 주기로 했어.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인정해 주기로 하니까 자, 봅시다. A, B, C, D, E 여기만 인정해 주면 이 사람들은 자기만 하게 되면 이를테면 100억의 이익이, 아니 1000억의 이익이 있어. 자기만 하면. 이걸 누구나 하게 하면 굉장히 싸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기가 뭐 한단 말이에요. 그 효과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000억 정도의 이익이 있으면 이 1000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대 추구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로비 활동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비 활동 같은 걸 우리가 다 묶어서 지대 추구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뭐 해주니까 특허나 허가 이런 것을 일부에게만 내주니까 발생하는 거, 그게 지대 추구이론이죠. 아니, 지대 추구행위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권력의 편제. 권력을 특정 권력에다 주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지대 추구행위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분배 불공정 또는 권력의 편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포획. 그래서 우리가 로비 활동하는 걸 포획. 그다음 그래서 얻게 되는 이득들, 그렇죠? 그래서 얻게 되는 이득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뭐가 되겠어? 손실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당한 데 돈을 1000억을 써야 되는데 뭐 하는 데 써? 로비하는 데 써. 그럼 사회적으로는 그 정당한 데 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지만 특정한 사람만 돈을 축적하는 경우가 되겠죠. 또는 특정한 기업만, 또는 특정한, 만약에 로비를 해서 공무원에게 로비를 했다. 그럼 그 공무원만 뭐 한답니다. 사회에 쓰여질 게. 그렇죠. 공무원에게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게 정부 실패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예산 극대화 모형은 어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예산 극대화는 내부성 또는 사적 목표 추구, 그 다음 지대 추구 이론은 권력의 편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X 비효율성은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 4번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만약에 외부 효과 중에서도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일어나는 게 파생적 외부 효과죠. 집값을 잡으려고 어떤 이 대출을 줄여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 뜻하지 않은 부작용, 이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냥 엑사 파권을 물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고, 여기가 약간 더 들어가서 엑사 파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물어보면 조금 심화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5번.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어?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이걸 내부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또는 사적 목적의 추구,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6번은 정부 실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답은 몇 번? 6번에서 답은 4번. 그쵸? 그러면, 자, 권력의 편제에 대한 방안, 엑사 파권, X의 민정규, 그쵸? 3인, 파정규, 권민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걸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4번에 X민정규 써져 있죠. 4번 X 비효율성에 대한 방안으로는 민정규 돼 있죠. 그럼 1번은 권력의 편제에 대해서는 뭐가 돼야 돼? 권력의 편제에서는 민규가 돼야 되겠죠.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 정부보조 작감 규제 이거 틀렸죠. 민영화해야 되는데 그다음 2번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거죠. 정부가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 정부는 가게나 시장은 비용과 수입과 비용이 같은 사람이죠. 자, 다시 우리 가게는 어때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죠. 물론 가족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부는 어떨 수밖에 없어. 정부라는 건 세금을 걷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고 쓰는 사람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절연이라니까 그건 구조적 문제죠. 어떤 개인의 문제가 내가 내 A라는 공무원이 욕심이 많아서 이런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구조적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하고 보면 정부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규정해서 정부 대행법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정 이건 유인 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공적 유도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였죠. 자, 만약에 이게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이걸 써놨으면 4번이 딱 눈에 띄면 4번이나 1번 쓰이면 4번을 그냥 이렇게 쭉 봐서 맞췄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권력 편제?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지 하고 생각하면 민영화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시험 문제는 7번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이거 했었죠. 그래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에서 자, 이 기업의 본원적 활동, 이익 추구 활동, 사익 추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규제. 아니면 자, 소비자라든가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걸 사회적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뭡니까? 예를 들면 떨어져 포크레인이 아니고 뭐죠? 높이 올라가는 거.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끼임 사고도 있고. 그다음 환경 규제 이런 건 다 사회적 규제인데 대표적인 게 진입 규제는 무슨 규제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규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8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어떤 게 더 자율성이 크다? 네거티브. 환경 규제와 산업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이거 맞죠?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 맞죠? 공동 규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수단 규제는 자,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건 맞죠? 수단 규제. 우리가 자, 먼저 사전에 규제하는 걸 수단. 그렇죠? 그다음 뭘 규제하는 걸? 과정을 규제하는 걸 무슨 규제라고 그랬습니까? 과정을 규제하는 걸. 자, 세 가지 규제가 있었죠. 세 가지 규제 중에서 어떤 규제? 과정을 규제하는 걸 세 가지. 수단, 그 다음 관리 성과라고 그랬죠. 자, 봅시다. 투입, 우리가 산출, 그 다음 과정, 산출이라고 봤을 때 아예 투입 자체를 규제하는 것.
건설 현장에 가면 안전모를 써야만 들어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수단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과정을 어때? 딱 정해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무슨 규제? 관리 규제. 그렇죠? 자, 산출을 규제한다. 이산화탄소 몇 퍼센트 이상, 그러니까 민산화탄소 농도를 얼마 이상은 배출해서는 안 돼. 탄소를 얼마 이상 배출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산출을 규제하는 거. 성과 규제. 이게 왜 이걸 물어보니까 차라리 투입 규제, 과정 규제 이러면 훨씬 쉬웠겠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서. 자,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직접 규제는 누가 직접 규제한다는 거야? 정부가. 그 다음 자율 규제는 누가 규제해? 피규제자들. 규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규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조사들이 스스로 규제를 한다든가 뭐 의약품 회사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자율 규제라고 그러고, 관리 규제는 정부가 민간단체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해서 일어나는 규제를 말한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직접 하다기보다는 어디가 이 정부의 권한을 받은 데서 규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봤고, 그 다음 9번 윌슨. 자, 윌슨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일단은 아까 어차피 다 외워질 거니까 지금 외워지는 청킹은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윌슨의 규제 정책은 여기는 비용이고 여기 비집중이고 분산이고, 여기는 편익이고 여기는 집중이고 분산이고, 그렇죠? 그 다음 비집이 이익집단 정치, 그렇죠? 그 다음 운동가, 그렇죠? 운동가는 이걸 기업가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다수의 정치 또는 대중 정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고객 정치. 쉽게 말해서 어떤 규제냐에 따라서 정치가 달라지더라. 이때 정치라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정치한다고 그러죠. 서로 집단들끼리의 관계가 달라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어떻든 집중이라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더라? 조직화가 잘 일어나더라. 집중된 곳에서는 뭐가 잘 일어난다? 조직화. 또는 분산된 곳에서는 조직화가 잘 안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이 윌슨 거기에서는 답이 몇 번이었어요? 이거에다가 또, 자, 우리가 이익 집단부터 청킹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이익 집단 청킹은 어떤 거였어요? 이익 집단의 청킹. 뒤에 안 써져 있나? 이익 집단 청킹. 자, 윌슨 이야기 이익 집단. 이의노한영, 그렇죠? 이의노한영. 그다음 운이안, 그렇죠? 최고사. 그다음 다수는 낙천 종교. 우리 쌤 이것 조금 바꿔서라도 뭡니까? 조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 바꿔서. 그러니까 순서를 이의도 한영 이걸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하고 영역이다. 영역 규제다. 어떤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활동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안 바꿔가지고 여기서 바꾸면 돼요, 그냥. 자, 그다음 고수진 최저 환경. 이건 제가 좀 외웠는데 나머지는 잘 안 외워서. 자, 그러면 이 영만 순서 그 앞이고 뒤고 이걸 바꾸면 좋은데 아무리 바꿔봐도 제가 재밌게 못 바꿨습니다. 쌤들은 좀 바꿔봤어요? 그대로 외우셨어? 좋습니다.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노환영, 그 다음 오니안노 최고사. 그러면 거기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보면 문제. 자, 먼저 고객 정치 나왔으니까 고수진 최저 환경 맞네요. 최저 학제. 이익집자는 이의도 한영인데 이의도 한영이 아니죠.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이건 어떤 규제였습니까? 다수의 정치 또는 대중 정치였죠. 그 다음 3번 대중 정치는 낙태 맞고, 자, 기업가 정치, 운동가 정치니까 그렇죠. 위생, 위생 규제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래서 왜 윤리 규제, 음란물 등에 대한 윤리 규제가 이익 집단 정치인지 한번 대중 정치인지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제가 좀 길게 2페이지 보니까 오늘 문제 2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신문, 방송, 출판물의 윤리 규제. 그래서 15금, 19금 등의 내용물 등급제는 불특정 다수가 음란물에서 보호받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15금, 19금 이런 거 있으면 불특정 다수가 뭘 받을 수 있겠어? 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13살짜리가 15금 있으면 못 보게 하니까, 그렇죠?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 자, 이 편익이 분산되고 특정 기업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생산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을 규제한다. 음란물을 생산하는 게 꼭 여러분 무슨 방, N번방 이런 것만 음란물을 생산하는 거 아니죠? 영화에서도 나올 수 있고 신문에서 또는 만화에서 여러 가지에서도 음란물 나올 수도 있겠죠. 학생들에게 유해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한 곳에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한 사람만. 그러니까 그건 어떻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익도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그 다음 비용을 지는 부리들, 집단들도 굉장히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음란물 규제는 보다 다수의 정치 현상이란다. 그러면 다수의 정치는 둘 다 뭐가 없겠어?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둘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둘 다 조직화되어 있겠어? 안 돼? 안 돼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직화되어 있으면 훨씬 어떤가? 이슈화되기가 좀 쉬울 건데 조직화 안 돼 있으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 여러 가지 언론단체나 이런 것들이 나서서 해주거나, 그렇죠? 또는 대통령이 이슈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편익도 집중, 비용도 집중되어 있는 이익 집단은 정치는 어떻게 일어나겠어? 여기 정치라고 써져 있으니까 규제의 정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집단들은 여기 봅시다. 자, 의사 또는 한의사 이런 경우 여기 한의사 규제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겠죠. 왜? 둘 다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편익은 분산되어 있고 비용은 집중되어 있네요. 그럼 환경 규제 같은 경우는 규제받는
집단들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겠죠. 그런데 편익은 많은 사람들이 뭐 크게 관심 없단 말이에요. 내가 편익이 있더라도. 서울 시민들 또는 여기 인천 시민들도 어느 강이 오염되려고 그러니까 그 강을 뭐 한다. 그 강에 오염물 배출하는 업체들을 단속을 했어. 그러면 그게 환경오염 규제죠. 규제를 해줬어. 그럼 그 단속한 곳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겠죠. 비용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조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누리는 인천 시민들은 어때? 굉장히 전부 다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야 되겠어? 운동가가 어느 정도의 주창을 해야만 이런 문제들을 이슈화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운동가, 기업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여기 봐봐요. 대중정치라는 건 그럼 대중의 대중이 자기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야? 정치인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편익이 집중되어 있고 비용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편익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겠어? 빨리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이 정책을 좀 실현해 주라고 많이 로비 활동 같은 거 하겠어, 안 하겠어? 할 수밖에 없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를테면 수입 규제라든가 진입 규제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자기들이 뭐가 생기겠어? 지대가 생기겠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하면 돈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입 규제, 진입 규제 또는 최저가 규제 등의 또는 환경 완화 부분. 여기는 오염이라고 그랬고 이건 완화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더 큰 힘을 발휘하려고 하겠어요? 고객이. 그렇죠? 수혜 입은 사람은 고객. 그렇죠? 자, 이 행정학에서의 고객은 조금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기업에서 고객이라는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직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번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거기 3번만 보면 기업가적 정치, 여기죠. 기업가적 정치는 규제의 수요자들이 잘 조직되어 있습니까? 여기 좀 봅시다. 여기 분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수요자들이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으면 조직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조직화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 조직화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만요. 이걸 왜 외워라고 그러냐면 시험장에서 우리 참 이 제도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분 동안 100문제 푸는 거야. 그렇죠? 그럼 소위 말하면 한 문제당 1분밖에 안 줘요. 그럼 1분을 가지고 이게 뭐지? 이를테면 아까 음란물 규제가 뭐 다수가 혜택을 받나? 소수가 혜택 또는 집중되어 있냐? 이 비용이 또 집중이냐 이런 고민하면 잘 틀린다고. 거기다 고민할 시간이 맞춘다 하더라도 시간이 넘어가 버려. 그건 굉장히 시험에서는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빨리 외워서 하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청킹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럼 청킹을 한번 해보면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원인과 대응해 보면 자 금방 아시죠? 이거 지우면 안 되니까. 자, 공외자 불비 이렇게 쓰고 공유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자 몇 번이었어? 13 그렇죠? 13 이거 25 25 23 45 이렇게 외웠죠. 이거 잘 안 외워지네. 다 외웠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 실패의 원인, X사 파권. 그렇죠? 대응, X 민정규, 3인 파정규, 권민규.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외웠다니까 고맙고. 일단 그 다음 비집이 운다고 했고, 그럼 이는 뭐다? 이도안형. 그 다음 운이연 최고사. 그쵸? 다음 낙차 은종교. 그 다음 보수진 최저환경. 그쵸? 따로 했는데 그냥 어차피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12번이 X사 파권이죠. 그 다음 대응 여기 넣을 수밖에 없잖아 어차피. 그러면 X 민정규, 3인 파정규, 권민규. 그렇죠? 이거 100%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중요한 것부터 외우고, 이걸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조금 덜 중요한 것들도 외워서 금방 시험장에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학 총론하는데, 행정학 총론에서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고, 그렇죠? 행정과 행정학이라는 기본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 우리가 행정의 기능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행정학의 논점, 그렇죠? 행정의 주요 쟁점, 이걸 보고 있죠? 행정의 주요 쟁점. 행정의 주요 쟁점에서 첫 번째 우리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건 왜 앞에다 넣었냐면, 그래서 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렇죠? 이 시장 실패 때는 행정이 많은 일을 해라. 정부 실패 때는 행정은 최소로 좀 그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본 뒤에, 그럼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도대체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나중에는 이걸 세부적으로 다 봅니다. 근데 총론이니까 넓게 크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조정 기능도 여러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하더라. 뭐 하더라? 일단 규제하더라. 우리가 만약에 국가라는 게 없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홉스가. 국가나 이렇게 사회가 없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졌고, 국가는 그러면 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겠어. 규제 활동. 요즘 맨날 TV에서 규제 문제 있다 그러는데, 물론 아까같이 경제적 규제 같이 해서 이윤 추구 활동이 그러니까 지대 추구 활동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지만, 사회적 규제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훨씬 더 강하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규제 안 하면 이 공유주의 비극에서 봤다시피 어때? 공유주의 비극 완전히 자기 이익만 취하게 되면 문제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 활동을 하는 것 보면 또 어떤 활동도 했어.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그렇죠? 이 활동이 가장 큰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규제 활동부터 먼저 살펴봤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규제 활동을 먼저 살펴봤었고, 규제하기 전에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런 것들은 여기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 실패.
그다음 규제에서 특히 이제 규제 이렇게 나눠보려고 규제 내용에는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그렇죠? 경제적 규제는 협의의 경제적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규제의 유형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규제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졌었죠, 그렇죠?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렇죠? 그다음 이를테면 투입을 규제하느냐, 과정을 규제하느냐, 이 산출을 규제하느냐. 그걸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피규제자들에게 강제로 규제하느냐, 자율적으로 규제해 주느냐, 아니면 정부가 정해준 피규제자가 집단에 다시 피규제자를 규제하느냐, 공동 규제하느냐. 그다음 원칙은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냐, 아니면 원칙 금지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느냐. 포지티브, 이것만 해. 표현은 포지티브죠. 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허용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고, 이것은 하지 마. 제가 표현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네거티브인데, 그러면 이것만 안 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규제 유형은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규제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려면, 규제가 일어났을 때, 규제가 똑같은 정부 활동, 정치 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제냐에 따라서 정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더라는 걸 연구한 사람이 윌슨이고, 이 사람이 규제 정치 모형이라고 그래서 규제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상을 묶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제가 어떤 규제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게 고객 정치 같아. 그럼 당연히 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이윤 추구 활동, 지대 추구 활동. 그렇죠? 자, 그다음 이게 어떻다? 말 그대로 다수 대중정치다 했을 때는 어떤 규제의 정치 활동이 일어날지 공무원이 알았을 때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도 뭐 하겠어요? 규제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겠죠. 그 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자,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이 몇 페이지? 규제에 관한 법. 규제 계획이라고 그래서 48페이지. 48페이지. 규제에 관한 법 봤었죠? 규제 개혁, 여기 부분 아직 안 했죠? 그래서 48페이지 규제 개혁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업에서. 그러면 이제 놔두고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을 봤었고,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 부분, 그래서 규제 개혁. 자, 의미와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규제는 해당 규제로 사회적 효용이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클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걸 규제를 해야 될 때 뭐 하겠어? 그러니까 규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편익이 이것으로 나타나는 비용보다 더 커야만 뭐 할 수 있겠어? 규제가 정당하겠죠. 규제를 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이건 사회적으로 낭비죠.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최적, 칼도의 힉스 이 부분은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 계속 이건 나와요. 칼도의 힉스 분석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배분이 뭐냐? 이렇게 하면 파레토 최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파레토 최적은 너무 이상적이니까 조금 그걸 완화했던 게 칼도
힉슨 분석이에요. 그치? 우리가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냥 여기서는 이해 못하더라도 계속 이해되니까 하니까 그때 이해됩니다. 파레토 최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꼭 알아야 돼.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지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것, 이를테면 사회적 편익이 있고 사회적 비용이 있으면 이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뭐할 때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 수요 공급이 일치할 때 가장 잘 배분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게 잘 배분됐을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완전히 완전 경쟁 시장을 과정에서 완전히 어떤 여기서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 한 사람이라도 손해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파레토 최적에서 유배돼. 파레토 최적은 그 상태 자체가 여기서 생산하는 상태 자체가 더 이상 한 조금만 움직이면 손해나는 것이 일어나면 파레토 최적이 아니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잘 배분된 상태. 근데 이 상태를 가기는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죠. 어떤 정책을 펼치면 손해보는 사람 있지. 정책을 펼쳤는데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래서 이걸 조금 완화해서 자, 여기서 좀 움직였어요. 여기서 움직였는데 그래도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컸을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개선됐다고 하자. 그 이야기한 게 칼도 힉스 분석이야. 파레토 최적은 누구도 손해 안 보는 최적의 지점을 파레토 최적 지점이고 이걸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칼도 힉스는 그래 맞아.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만들겠어? 그래서 이상향을 조금 완화한 거야. 선생님 이게 조금 지금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그래프를 보고 설명만 그래프를 뭐 더 추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설명만 해드릴게요. 지금 그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그러면 칼도 힉스 기준이다 이 말은 규제 영향 분석에서 칼도 힉스 분석이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비용이 또 생기겠죠? 그런 최소한 사회가 개선되려면 칼도 힉스는 이랬을 때 편익이 조금이라도 더 커야 된다 그랬죠. 칼도 힉스 분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여기 지점이 이제 파레토 최적입니다. 그래서 옮겼어. 더 좋은 쪽으로.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어. 옮기니까 나라는 주체는 100만 원의 이익이 있는데 옮겼으므로 선생님들이 20만 원 손해를 봤어. 그럼 내가 갚아주면 되잖아. 내 100만 원에서 20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30 줄 수도 있겠죠. 나야 4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분명히 뭐겠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용인해 줘야 된다가 칼도 힉스 분석이야.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있는데 어떻든 규제를 함으로써 이걸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이 있고 비용이 있을 때 우리가 주택담보를 규제를 했어. 또 몇 퍼센트 이상은 못 해줘. 막 옛날에는 80%까지 주택담보를 해줬단 말이야. 그걸 60%로 줄였어. 그랬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이 있겠죠. 근데 이거 줄임으로써 나오는 비용도 있겠어, 없겠어? 아니, 80% 빌려놨는데 못 갚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고, 빌려서 전세 줬는데 전세금 못하니 뭡니까? 못 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나오는 비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 거 아니야. 그걸 재량을 해서 일단 어땠을 때 그래도 편익이 클 때 규제에 뭐가 있겠죠? 정당성이 있겠죠. 자, 그런 말이고 정부 규제의 문제점. 자, 쭉 읽어보면 사실은 뭐 시험에는 크게는 안 나오는데 한번 이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문제점에서 나오는 문제는 많지는 않지만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규제 문제에서는 여기 나왔지. 이거 규제 유형하고 규제 정치 모형하고 거기 우리 조금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거기 우리나라 정부 규제에서 행정규제 기본법이 있어요. 50페이지 보면 행정규제 기본법이 있죠. 이 세 부분에서 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는 정도에서 넘어가도 돼요. 자, 48페이지 다시 오면 우리가 규제 많이 하면 정부 조직 팽창하겠어, 안 하겠어? 규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정부가 팽창하겠어, 안 하겠어? 그 다음 쭉 보니까 2번은 밑에서 세 번째 줄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틀리지 않고. 그 다음 정부 규제의 역설이 일어난다. 또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공무원 시험은 안 나왔고 다른 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 규제의 역설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거기 읽어봅시다. 과도한 규제는 과소한 규제가 된다. 즉 오염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했는데 오염없는 세상 만들려면 엄청나게 규제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동차도 규제해야 되고 무엇도 규제해야 되고 다 규제해야 오염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공장도 규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아예 안 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한다. 새 차에 대해서 안전 규제를 강화했어. 그러니까 새 차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고차 흠차 이용하겠죠. 그렇더니 뭐가? 교통사고의 위험만 굉장히 증가할 수 있겠죠. 그 밑에 최고 기술 요구하는 규제는 기술 개발을 지연시킨다. 현 시점에서 최고 기술을 가진 기업의 시장 독점이 초래되고, 그러니까 최고 기술 아니면 허가 안 내죠. 면허 안 내죠. 그러면 당연히 최고 기업만 독점하겠죠. 그러면 경쟁 기업이 소멸하면 경쟁 기업이 소멸하는데 괜히 신기술 만들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미쳤어? 경쟁이 있어야 새로운 기술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다음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읽어보면 답니다. 체계적 임금제를 도입했더니 무능한 사람 채용을 기피해버려. 원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일할 수 없는 거나 학력이 저학력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쵸? 최저임금제에서 야, 10,000원 이하로는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어떤 그보다 아래일 것 같은 사람도 아예 기피해버리죠. 그 다음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수록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시험에는 딱 이 5가지 사례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 고민은 규제 피라미드하고 규제의 역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규제 피라미드는 한번 규제를 하게 되면 다른 것도 규제해야 되고 또 규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피라미드식으로 계속 규제가 뭐한다? 커져가는 거, 계속되는 거, 반복되는 거. 이걸 규제 피라미드고, 규제의 역설은 규제를 했는데 반대로 효과가 나타나 버린 거.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 둘 다 규제의 폐단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자, 그다음 규제 개혁 대상과 단계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경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사회적 규제는 여전히 강화해야 되겠죠. 그다음 단계는 이것도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아닌데 딱 한 번. OECD가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가. 두 번째는 어떤 거 하더라? 규제에 대해서 뭐 하더라? 품질 관리하더라.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진짜 규제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이제 분석하게 되더라.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는 규제 자체를 뭐 한다? 관리한다. 규제를 총량을 규제하더라. 조금 이따 조금 연결됩니다. 다음하고. 그러니까 OECD에서 보니까 OECD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규제를 하는데 첫 단계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더라. 두 번째는 이걸 규제가 사실 어떤 규제냐를 관리하더라. 품질을 관리해 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규제 품질 관리에서 규제 영향 분석이나 규제 기획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 혹시 우리 사람들 총량 규제라는 말 들어봤어? 정부에서 하는 규제를 이를테면 3,000건이다 그러면 3,000건 이상은 규제하면 안 돼. 새로운 규제 만들려면 다른 규제를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규제를 아예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규제 관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총량 규제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법에는 거기 우리 뒤에 나오면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그게 총량 규제 해라는 게 없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알고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규제의 방향은 뭐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 무슨 규제로 바꿔야 된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50페이지 포지티브에서 뭘로? 네거티브로. 독립된 규제 전담 기구 설치. 그다음 될 수 있으면 자, 규제 거버넌스나 자율 규제. 규제 거버넌스는 우리가 거버넌스는 뭐라 그랬어? 국가하고 시민단체 같이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시민단체랑 같이 하면서 거기 될 수 있으면 스스로 규제하도록 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키자. 이건 문제 나오면 너무 상식적인 문제가 돼서 안 나옵니다. 이제 스님들이 많이 틀리는 게 우리나라 규제계에서 규제개혁 행정규제기본법 이것 꼭 알아두셔야 될 일단 행정규제기본법. 자, 왜 이런 건 틀리냐? 우리 행정학이라는 성격이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덕 공부할 때 우리 고등학교 도덕윤리 공부할 때 사상사 안 나오고 뭐 일반 사회현상 나오면서 옳은 건 그런 건 나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의 다 맞췄어. 우리가 도덕윤리 공부 별로 안 하잖아. 아니, 사상사 나오면서 어려워진 거죠. 뭐 맹자가 무슨 말이냐, 뭐 공자냐, 이건 뭐 한비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풀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 100%.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냥. 그럼 왜 틀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틀리냐? 그러면 두 가지 때문에 틀려요. 법에서 나왔을 때하고 학자가 들어갔어. 이제 많은 걸 왜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러면 그 학자의 어떤 관점에서 분류하거든요. 그런 건 일반적으로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자, 한번 제가 윌슨한테 가서 왜 규제를 편익과 비용으로 구분했어요? 그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거지. 그렇죠? 아니, 사람을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 직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성격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성격으로 분류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이 나왔을 때하고 이런 학자가 나왔어요. 일단 법에 있어서는 그런 논점이 있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일단 행정규제네. 행정규제기본법이네. 아, 이건 분명히 행정하고 대비되는 입법, 사법 쪽은 여기 대상이 포함 안 되겠구나. 행정이만 포함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행정규제기본법의 첫 번째 생각은 그걸 먼저 아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에 제정됐는가 이것도 한 번쯤은 봐두시면 됩니다. 1997년 제정됐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거 규제죠. 그러니까 쉽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때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그렇죠? 일단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규제, 행정규제 기본법 주요 내용, 규제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도 도입. 그렇죠? 자, 거기 규제는 이제 규제를 어떤 거 임대차 기본 임대하는 것들을 규제하려고 해. 임대를 내줄 때 원래는 어때? 사실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자유죠. 내가 1년으로 할지 뭐 2년 할지 내가 자유로워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2년 이상의 2년이 안 되면 이걸 하지 못하게 했죠. 마음대로.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인이 너 나가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내가 사용하려니까. 그런데 이걸 3년으로 드리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더 규제하는 거죠. 너는 3년 동안 계약하면 변경 못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이런 거 하려고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 무슨 주의? 규제 법정주의. 그 다음 규제의 원칙에서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는 못하게 하는 거고. 아니 그러면 봐봐. 아예 임대 넌 평생 바꾸지 마. 그러면 웃기는 거잖아. 그쵸? 우리가 자기 집을 이렇게 임대로 내주는 건 어느 정도 자유로워야 되잖아. 그런데 임차인은 어느 정도 그것도 보호는 해줘야 되니까 2년, 3년은 하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영원히 하지 마. 이건 안 되죠. 본질적으로 금지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실효성의 원칙. 어느 정도 실리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 최소한 됐으면 최소한 임대인의 자유를 너무 제어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에 그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도 도입했다. 그래서 규제를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건 좀 봐두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논점 하나 행정이라고 그랬고, 이건 뒤에도 반복되니까. 그다음 규제는 뭘로 해야 된다? 법정주의가 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규제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뭐 최대화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죠? 본질적 내용도 침해해야 된다 이런 건 어떤 규정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라고 하겠어?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규제를 하려면 등록을 하고 공표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이제 규제 영향 분석입니다. 규제 영향 분석. 여기서 규제를 하려면 영향을 분석해야 돼. 이건 이제 조금 잘 봐두십시오. 규제 영향 분석을 할 때 규제를 다시 영향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이 규제를 함으로써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를 분석해라 이거야. 편입보다는 주로 비용 쪽을 많이, 이 규제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비용이 들 것인지를 분석해라는 거야. 물론 편익도 분석하지만,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지만 비용 쪽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 어떨 때 하냐면, 자, 지금 있는 규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1년, 2년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임대차 기본법 만들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 동안 뭐 합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2년 자의적으로 2년 이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입니다. 보호해줘요 그냥.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아니, 전세 사람들이 언제 나가라고 그럴지 막 불투명 어때? 굉장히 불안하겠잖아.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 뭐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2년은 권리를 가져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규제죠. 그럼 그걸 그대로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걸 영향 분석 이거 아니에요. 이거에다가 3년을 하기로 한다. 3년 동안 뭐 한다? 이제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임차인의 권리를.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거죠. 3년 동안 거래 못하게 돼 있어. 이제 다른 사람 못 팔아. 집값 올라도 전세값 올라도. 그럴 때 방금 규제를 뭐 할 때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쌤 2년에서 3년 이건 강화한 거죠. 그런 거 하려면 규제 영향 분석을 해라는 거예요. 또는 새롭게 신설할 때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규제는 어떻게 해야 돼? 새롭게 신설할 때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떤 거냐면, 규제를 어떤 거, 이 규제를 강화 또는 이 신설할 때를 약간 바꿔서 문제를 내는 거죠. 뒤에 어디 문제가 있을 건데, 일단은 이 앞에 좀 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하는 겁니다. 규제를 뭐 할 때?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지문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답은 봐봐. 규제 심사는 정부 입법에만 적용되고 의원 입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규제 영향 분석도 자, 행정부가 했을 때는 이거 해야 되지만 국회의원이 입법했어. 그러면 하는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문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명시한다. 규제에 대해서 sunset law, 일몰법을 적용해요. 일몰법. 규제를 했더라도 자, 보니까 자, 51페이지 보니까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어. 5년. 최소한 기간 내에 설정돼야 하며 그 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내가 이런 규제를 했어. 그런데 그 규제는 최소한 5년 이내에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5년 안에 규제가 지나가면 또 한번 검토해봐라 이 말이죠. 그럼 소멸해봐. 5년만 이 규제를 해놓고 아무 규제에 연한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소멸해버려. 일몰법이라. 또는 이를테면 3년 동안 이런 규제를 한다 이렇게 규제를 했어. 그럼 3년 이후에서는 이게 일몰되니까 뭐 또 생각해봐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영향 분석이 또 거기 나왔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개념과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 규제 이렇게 분석을 하냐면, 우리나라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업하기 힘들겠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면 그만큼 못하게 하면 비효율적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기능에서 보니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관료들에게 규제 비용에 대한 관심과, 규제를 관료들 입장에는 편하게 규제하고 싶어요. 그냥 못하게 하면 되잖아. 관리하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좋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나타나는 비용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나번 보니까 규제의 총량 규제라고 돼 있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 단계, 발단 단계에서는 총체적으로 규제를 한다 그랬죠. 규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총량 규제가 있다고 그랬죠. 총량. 우리가 만약에 뭐 아까 5천 건의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그러면 5천 건을 넘어서면 안 돼. 한 규제를 추가하려면 하나 규제는 풀어줘야 돼. 이게 규제의 총량 규제.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가로쳐서 행정규제 기본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규제개혁 담당 기구가 규제개혁위원회인데, 이제 실제 소관사무는 누가 담당해? 국무총리가 담당해. 규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야? 대통령 소속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다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 소속? 대통령 소속인데 실제 실무를 담당한 건 어디서 한다? 국무총리가 실무를 담당한다. 자, 다시. 요즘 수해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물관리 어디서 담당합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옛날에는 국토부에서 관리했지만 그걸 이번에 수해 나니까 환경부 니네 못하면 국토부로 옮겨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 업무가 있어요. 업무 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규제개혁은 누가 담당해라? 국무총리가 담당해라. 대신 규제에 대한 위원회, 어떤 걸 규제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인데 이건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조금 이따 나중에 다 이거 이야기하겠지만, 위원회 중에서는 많은 정부의 위원회 중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냥 자문만 해준다. 여기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적 권한이. 법적 권한이 없어. 근데 행정위원회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좀 더 설명해 주기로 하고, 규제개혁위원 대통령 소속, 이게 하나의 논점이고, 위원장이 몇 명? 2명, 25명 이하. 그래서 문제점에서도 보다시피 규제위원회는 법정위원회, 행정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처럼 운영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OX 할 때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죠.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규제를 유예해줘. 그냥 규제를 거기 있는 것처럼 규제 신속 확인 제도. 규제를 할 건지 말 건지. 나 지금 이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규제에 대해서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행정부에.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가 외국에서 어떤 이 농산물을 들여오려고 그래. 그리고 이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농산물은 어떤 열대 과일 들어올 때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 처음 하는 일이야. 내가 처음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럴 때, 자, 관계부처가 30일 이내 규제를 신속히 확인해주고,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회신이 없으면 규제는 없는 거. 그럼 나 뭐 할 수 있어? 그냥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봐봐. 우리 옛날 한때는 이런 게, 제 친구는 이걸로 완전히 성공했는데, 우리나라 중고 냉장고, 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베트남에 팔면 인기가 엄청 좋아. 내가 이제 처음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정부에다가 이거 내가 판매하는데 규제 있습니까? 물어봤어. 근데 30일 동안 뭐 한단 말이야. 회신이 없어. 그럼 그냥 해. 규제 없다는 거야. 그건.
나중에 규제 이거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자, 원래는 이제 어떤 걸 할 때 실증해야 돼. 증명을 해줘야 돼. 이게 건강 문제다 그러면 건강이 무해하다는 걸 증명해야 돼. 농산물을 도입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뭐 준다. 특례로 이 테스트를 임시로 허가해 주는 거. 그다음 뭐 임시로 허가해 주거나 실증을 어느 정도는 적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규정이 조금 덜 맞아도 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코로나 걸렸어. 백신 들여왔어. 근데 백신이 솔직히 뭐 1, 2년 안에 이렇게 해보는 거야. 여러 번 해봐야 되겠어. 안전하려면. 여러 번 해봐야 되는데 그 다 여러 번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의미는 지금 여기 규제는 그런 건 아니죠. 아주 이건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그럴 때 뭐 하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전히 실증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만 100번 해라 그런 것을 10번만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경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일단 테스트를 100번 해야 되는데 10번 정도 테스트 통하면 그냥 했던 걸로 미리 인정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규제 뭐라고 그래? 샌드박스라고 그래. 그럼 규제 샌드박스는 3가지로 돼 있어. 거기 규제 신속 확인제도, 실증 특례제도, 임시 허가제도. 이 3가지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중요해. 그러면 그걸 규제 샌드박스로 묶어놓으면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돼. 우리나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규제 샌드박스 하면 뭐 한다? 여기 같이 30일 동안 그 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 없으면 해도 되고. 그 다음 뭐 특례, 아까 실증 같은 경우도 100번 해라 그러는데 10번만 해도 그 사업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해됐죠? 자, 우리 선생님이 행정법에서 행정지도 배웠어 한번 배웠어. 행정지도.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주로 명령이나 처분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룬단 말이야. 물론 뭐 그거에 따른 뭐 인가냐 허가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루죠. 근데 행정법 뒤에 가보면 행정지도를 배울 거야. 행정지도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는 아니야. 권력을 배경으로 하지만 권력적 행위는 아니야.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러니까 권고만 하는가. 이거 하는 게 벼 같은 것도 있어요. 벼를 어떤 품종이 여러 가지죠. 이 품종 심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하는 거야. 또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지도는 권고라든가 지도 같은 걸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처분이 아니야. 행정청이 강제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행정법에서도 논점이 되는 게 이게 과연 그럼 뭐냐. 그럼 이게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나도 뭐 있어. 소송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지도하면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아니 나는 권고만 했어요. 내가 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봐.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인데 나 한번 봐봐. 행정지도는 행정법학에서 비권력적, 비강제적인 사실행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강제적인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외할 수는 없다. 뭐 행정법에서는 이렇다는 거야. 그럼 특성은 뭐냐? 분명히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야. 그 다음 국민을 대상으로는 경제적 작용이고, 그렇지만 어떤 처분을 해서 이렇게 처분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건 없어. 그냥 비정형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권력적 행위는 아니지만 권력을 배경으로 하긴 해야 하네.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아니 구청에서 나왔어도 이것 좀 이렇게 만약에 군청에서 나와서 농민들한테 이 보리보다는 이 벼보다는 이 벼를 심으면
심으면 좋다 어쩌다 하면 약간 압력을 당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군청에서 뭐 보조금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면 좀 압력을 당할 수도 있겠잖아. 그래서 자, 일단 권력쟁이는 아닌데 권력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 행정지도가 확산된 것은 뭐였냐면 급속한 환경 변화와 정책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굉장히 법은 늦게 변하는데 사회는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법을 갖추기 전에 뭔 일을 좀 해줘야 되겠죠. 국가 입장에 그럴 때 많이 쓰이고, 행정기능 확대 변동에 있어서 쓰이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발전행정 때 우리 배웠죠. 발전행정은 어떤 것이 누가 주도한다 그랬어? 국가가 주도해서 특히 행정부가 주도해서 국가를 발전시키자고 그랬으니까 많은 민간 기업이나 또는 이 국민들에게 뭐 하겠어? 많은 지도 활동하죠. 대표적인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러니까 물론 그 집을 뭡니까? 초가지붕을 개량해라 이렇게 처분이 온 거 아니야. 개량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 효용하고 폐자는 한 번만 읽어보면 아는 것들이니까 일단 읽어보면 될 겁니다. 자, 선생님 행정지도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건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해보면 규제에서 나올 만한 거, 자, 이거 꼭 해야 될 건 규제의 유형입니다. 규제 내용도 조금 봐주십시오. 사회적 규제하고 경제적 규제. 그 다음 규제 정치 모형이 제일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규제 개혁에서는 다른 거 안 나와요. 그냥 우리 나오는 건 행정규제 기본법. 행정규제 기본. 자,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나. 포인트는 뭐였어? 포인트는 행정규제 기본법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자,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포인트 좋습니다. 일단 1900 몇 년에 97년. 시험에는 안 나오죠. 일단 97년이 제정됐다. 그 다음 말 그대로 규제는 법정주의. 규제를 할 때는 무엇에 입각해라? 법에 입각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 거기 있는 자, 규제 영향 분석. 이게 아주 중요하고, 여기 규제 영향 분석에서 가장 큰 논점이 있다면 첫 번째, 규제는 어떤 이 영향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신설이나 강화됐을 때입니다. 완화하는데 하는 거 아닙니다. 규제를 완화할 때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규제를 더 완화하는데 왜?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논점이 있습니까? 행정부에서만 하는 거지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법안은 해당된다 안 된다. 특히 의원 입법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자, 정부 입법에만 해당되고 의원 입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나올 만하겠죠. 그 다음 이건 일몰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규제 영향 분석. 여기는 이제 일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몇 년, 최소 몇 년? 5년. 그쵸?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쵸?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이런 규제를 할 때는 자, 어떤 목적이다? 특히 비용. 규제의 비용을 인식시켜 주려고 한다고 그랬죠. 공무원들에게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목적이 있지만 규제의 비용에 중점을 둔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규제 총량 규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있어 없어? 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다는 거 총량 규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여기에다가 행정규제 기본법에 또 하나는 자 규제개혁위원회 있다 없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데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고 몇 명에서 몇 명이다? 2명에서 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5인 이하다. 그쵸? 그 정도만 쌤. 그 다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